자, 이제 59쪽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뭐 여러분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면 중개업 자체를 못하죠. 예. 그만큼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무슨 제도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자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제도를 한마디로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해놨다?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 국토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 효율적으로 국토를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사실 여러분은 이 용도 제도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살고 있죠. 자, 여기는 상가 중심으로 모였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땅에는 상업이란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상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주거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택 중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용도 제도에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이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정해진 용도, 건축물의 종류죠. 용도에 따른 건축물 종류와, 자, 또 용도에 맞는 건폐율, 용도에 맞는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토지든 간에 다 용도를 정해놨어요. 국가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정해진 용도에 맞게끔 자 건축물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종류가 들어가야 돼요. 또 거기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는 왜 건물이 없습니까? 자, 거기에는 건축물이 들어갈 종류가 별로 없어요. 예, 저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아주 작게만 줍니다. 그래서 거의 건축을 못합니다. 거기는. 자, 그래서 용도 제도는 자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가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한 지역을 크게 묶어요. 크게.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다 하면 주택 있는 지역을 크게 이렇게 묶고, 상가 있다 하면 상가 있는 지역을 크게 이렇게 묶어서 자 여기에다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의 일반 기준에 따라서 자,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일반 기준은 어디에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어요. 법령에. 예. 이걸 좀 있으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게 용도지역이라 지정된 이 안에서 건축할 때는 자, 법령에 정해놓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만 딱 건축해야 됩니다. 저거와 다르게 건축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것과? 안 되죠. 그럼 법령과 다르게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처벌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용도 기준이다.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을 어떻습니까? 다 지정해 놨어요.
어떤 토지든 간에. 그럼 남해안에 저 가면 무인도 서면은 그 사람이 안 사는데 그것도 지정됐을까요? 지정 안 됐을까요? 지정대가 있습니다. 자, 저 설악산 정상에는 지정대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토지든 다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정된 용도 지역은 저 세 가지의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는데, 자, 어떤 토지든 간에 전국토 대상으로 이걸 지정하고, 자, 그리고, 자, 상호 같은 것끼리 중복 지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 지역은 하나만 딱 지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지정이 된 이 안에서, 자, 일부 이 토지에, 여기에는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건축계 제한하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 또 부족함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나 부족함이 생긴 상태로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 저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계속 건축해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건축할 때는 이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자,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용도 지구가 정된다. 지구가 정되면은, 자, 저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른 무슨 기준?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합니다. 어떻게 보완하느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강화를 시켜버립니다. 용도 지역의 일반적 기준에 따른 이 건축물의 종류나 이런 부분을 숫자를, 문제점이 생기는 종류를 줄여버리고, 건폐율 용적률 수치를 줄여버리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자, 부족함이 생겼으면 보충해 줘야 되죠. 그럼 저 세 가지 기준을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킨, 자, 이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할 때 저게 적용되는 것이 뭐다? 용도 지구라고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여기에는, 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자,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용도 지구의 보완 기준 가지고 이 목적이 달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세 가지에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자, 건축해 할 때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용도 구역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법 책은 지역지구 구역부터 시작해서 지역지구 구역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을 모르면 공법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란 말이, 자, 있으면 무슨 기준? 일반 기준. 지구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기준? 보완 기준. 구역이란 말이 있으면 뭐?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자, 용도 지역처럼 전국토 대상으로 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만? 필요할 때만. 이런 문제점이나 특수 목적이 생겼을 때만 딱 이걸 지정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국토의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 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제도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자, 지정을 하거나 특정 토지에 변경하려면은, 자, 반드시 무슨 계획을 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이 결정이 됨으로써 변경되죠. 자, 그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뜻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책을 봅시다. 자, 1번에 의 보시면은
용도지역제, 용도지구구역제는 국토를 토지의 특성, 적성, 기능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용 구분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구역 획정하여 그 구역 획정된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토지용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건축 등 토지용에 대한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제도로서 그것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 이하는 별로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용도지역주구역이 지정되면은 별도의 후속 절차 없이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령, 개별법령, 조례 등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토지용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따르게 하는 바, 이는 공권력에 의해서 토지를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하면서 질서 있는 토지용을 도모하게 하여 토지용 형태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한군상 공법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용과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국토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결론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토를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주구구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건축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이 제도의 취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버리시고 넘어가세요. 3번에 용도지역주구구역의 상호관계 및 비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뜻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배우면 되는 거고, 용도지역은 거기에 이번에 전국토를 대상이라고 해놨죠. 전국에 다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중복 불가라고 해놨죠. 이런 중복 못합니다. 어떤 토지는 하나만 딱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아시고. 용도지구는 거기에는 이번에 부가적이고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 필요할 때 지정해라는 뜻이에요. 3번에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용도지구는 보안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같은 것끼리 얼마든지 중복해도 어떻다? 된다. 이 뜻이에요. 같은 용도지구끼리 중복해도 관계없습니다. 용도구역은 중복해도 되는데 이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별도 기준만 정한다 그랬죠. 이는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별도 기준만 정해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는 그게 2번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용도구역도 필요할 때만 지정한다. 그 뜻이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절에 가서 용도지역으로 갑니다. 용도지역. 거기에 1번 의.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용 및 다음에 줄칩니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거기 줄치고, 그 말은 저 세 가지의 무슨 기준? 그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함으로써 이 뜻이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함으로써 이 뜻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게 하여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해놨죠. 여기 있는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도시군 관리계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다. 그 뜻이에요. 2번 용도지역은 대체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용도 중심의 구분 및 기본적인 생활권별, 권역별로 갈로 떼어놓으시고 토지용 구분으로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수평적, 평면적 이용 규제다. 용도지는 상호 간에 서로 중복지할 수 없다. 뻔한 내용이죠. 예, 그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용도지역은 분류, 개념, 원칙, 대통령령에 따른 세분,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역을 도시군관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예외 조례에 의한 세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도시군관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추가적으로 세분정할 수 있다. 읽어보면 돼요.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지역의 종류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토지에 용도지역을 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토지에 제일 먼저 방향제시계획으로 여기에 개발하라 아니면 보전하라라고 방향을 제시하겠죠. 그러면은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개발이나 보전을 착수를 하고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만일 개발이 되면은 자, 또 보전이 되면은 그게 맞는 용도 지역을 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크게 제일 먼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져야 돼요. 자, 어떻게? 자, 여기에 방향제시계획에서 만일 개발하라고 방향 제시했다면 자, 이 개발 중심으로 서야 할 토지인 도시지역이 딱 지정돼야 됩니다. 방향제시계획에서 만일 보전하라고 했죠. 보전하라 하면은 자, 보전 중심으로 서야 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지정됩니다. 관리지역은 완충지 역할이라고 방향 제시되면 관리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자, 이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방향제시계획에서 개발하라 하면은 관리계획이 결정이 돼서 개발 착수하겠죠. 개발 착수하면서 이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 넷 중에 여기 딱 지정됩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전국토에 지금 15% 정도 지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자, 이게 한 15% 돼가 있고, 관리지역이 25%, 농림지역이 48%쯤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2%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합치면 60%는 개발한다, 안 한다? 야, 여기는 영원히 개발 안 합니다. 전국토 60%. 자, 이거 넷 중에 이거 하나 정합니다. 만일에 이제 도시적으로 정했다라면은 자,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녹지지역으로 개발할 건지가 정해져야 돼요. 자, 관리지역으로 정했다면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생산관리로 할 건지, 계획관리로 할 건지가 정해집니다. 그럼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넷 중에 하나, 관리지역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정해져요. 자, 주거지역으로 정했다 하면은 또
전용 주거지역으로 할 건지 1종, 2종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할 건지 1, 2, 3종 준주거지역으로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6개로 나눠지죠. 상업지역으로 정했다 하면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넷 중에 하나로 또 나눠져야 됩니다. 공업지역으로 했다면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 셋 중에 하나.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 세 개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자, 도시지역으로 정하고 주거나 상업, 공업, 녹지로 정했다 하면 이 세부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이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6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관리계획을 용도지역을 세분시킬 때마다 이걸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서 지금 세분시켜라 할 뜻이에요. 그렇게 앞에 돼 있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 한 번 만들어서 바로 세부용도가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놓을 때는 오겠죠.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는 여러 번 만들어야 됩니까? 한 번에 정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묻는다. 만일 도시지역 같은 세부용도지역까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몇 번 만들어야 돼요? 세 번. 관리지역 2번, 농림자연환경보전 한 번씩입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번거롭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도시지역은 10개, 16개, 관리지역 3개, 농림 하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세부 용도지역이 총 몇 개다? 21개예요. 21개의 용도지역을 가지고 전국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 이 뜻이 방금 읽은 것이. 자, 그러면은 3번에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그만큼 개발 중심지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는 크게 4가지 나눠지죠. 주거지역, 2번에 상업지역, 3번에 공업지역, 4번에 녹지지역으로 나눠지죠. 자, 거기에 주거지역의 1번 전용 주거지역은 줄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에 줄치세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2가지가 있죠. 1종 전용 있고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그게 밑줄 치시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밑에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에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서울의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사는 아주 고급 단독주택들 있죠. 그런 것이 앉은 자리가 1종 전용 주거지역. 이번에 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거기에 줄치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여러분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고급 빌라 같은데 서울의 청담동 같은 데 가면은 150평, 200평짜리 빌라들 있죠. 그런 데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용도적 종류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라는 걸 모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한다. 이렇게 알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옆에는 고급 단독주택이라고 쓰면 돼요. 고급 단독주택. 그럼 2종 전용은
고급 빌라 이랬으면 되죠. 자, 일반 주거지역은 밑줄 칩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렇게 주세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것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1, 2, 3종이 있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4층 이하 거기에 줄치시고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단독주택이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옆에다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일반 단독주택이라 쓰면 돼요. 2층, 3층짜리 일반 단독주택 있죠? 거기 앉은 자리가 일종 전용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거기에 밑줄 치시고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는데 옆에 씁니다. 빌라촌이라 씁니다. 6층, 7층짜리 빌라들 있죠? 그런 빌라들이 앉은 자리가 2종 전용 주거, 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자, 20층 이상 아파트라고 쓰면 되죠.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20층 이상 되죠? 그럼 몇 종이다? 3종이다. 이 뜻이죠. 3종. 자,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 보완이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건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 이 뜻이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뭐다? 준주거지역이고. 그럼 이런 곳은 어딨냐? 옆에 씁니다. 재래시장 주변이라고 씁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업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역은 자, 저기에 신정부에 가시면은 롯데백화점 아십니까? 현대백화점 그런데 부지가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다가 현대백화점 이래서 나오면 되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일반 상업은 우리 학원에 있는 이런 곳이 대부분 일반 상업입니다. 예. 그러면은 롯데백화점이나 자, 현대백화점이 있는 블록은 중심 상업인데 그 이면 주위에는 일반 상업이에요. 자, 그다음 유통상업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울산광역시 같으면은 태화강 맞은편에 있는 상업지역 있죠. 태화강 철도역 딱 놓으면 여기는 모텔이 많고 여기에는 큰 유통업체, 즉 도매상들이 많은 곳, 그게 유통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역 주변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이 유통상업지이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 자, 일용품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건 어디냐? 주택가 옆에 상가, 주택가에 있는 상가.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근린상업지역.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하학공이나 공익성 공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울산광역시는 전용공업지역 굉장히 많죠.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SK 공장부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공장부지 같은 것이 다 전용공업지역. 자,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울산광역시 같으면 북구 쪽에 가면 조그마한 공단들이 있죠. 작은 공단들이 대부분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이 중공업지역은 자, 공업지역 기능과 주거지역 기능과 상업지역 기능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용공업지역 주변 저 동구에 가면은 자, 현대중공업 있죠. 그 현대중공업 주변에 거기에 가면은 조그마한 공장도 들어가 있고 주택도 들어가 있고 상가가 들어가 있는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중공업지역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써놓으면은 전용공업지역 주변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민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건 어딨냐? 도시 내 산 중턱 이상. 자, 우리 울산광시 내에도 산이 있죠. 산 중턱 이상 부분이 다 보전 녹지.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할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이건 어딨냐? 도시 내 논밭이라고 쓰면 되죠. 도시 내 논밭이 무슨 녹지다? 생산 녹지. 자, 울산광시 같으면은 울산공항 주변에 논밭 있죠? 그게 생산 녹지. 자, 그 다음에 자연 녹지. 도시의 녹지공원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 개발이 되는 녹지. 자, 그래서 자연 녹지는 낮은 산지나 뭐 구릉지 이런 곳을 자연 녹지. 자, 울산광역시에 난막한 산지나 구릉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중구 혁신도시 뒤편에부터 북구까지 전부 다 자연 녹지죠. 울주군에 가면 전부 다 난막한 산, 거기에 울주군의 산이 뭐 1000m 됩니까? 다 200~300m 되는 산들만 있죠. 그런 건 난막한 산지는 전부 다 뭐다? 자연 녹지. 자, 그렇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계속 책 읽다 보면 반복해 놓습니다. 그때마다 모르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시험에 이걸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법을 이해하는 데는 이 용도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자, 방금처럼, 자, 알기 쉬운 말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해하기가 빨라요. 자, 관리지역으로 갑시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한다니까 결국은 도시역과 보존 중심인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중간에 낀 뭐다? 지금 방금 읽은 게 완충지란 뜻이에요. 네. 자,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게 민주. 예상이 되고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생산관리는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적 등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음이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게 줄치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적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자, 그 관리지역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용도지역을 이렇게 정할 때 여기 도시지역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을 애워싸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에요. 자, 관리지역을 벗어나야 여기에 농림지역이나 또 여기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역 중심으로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지역을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완충지죠. 자, 그러면은 관리지역 중에 여기에 있는 토지. 자, 이 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사이에 끼어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처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림지역처럼 관리하기 위해 주변의 용도지역상 곤란하니까 자, 농림지역으로 바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 여기에 지정되는 것이 무슨 관리? 생산관리다 이 뜻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토지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자, 도시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기가 곤란하고, 자, 이럴 때 여기 정되는 것이 보전관리다 이 뜻이죠. 그리고 장차 도시적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장차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곳이 어디다? 계획관리다. 이런 뜻이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관리지역은 도시적이나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이에 낀 완충지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도시적이 있으면, 자, 우리가 뭐 특별시나 광역시 뭐 이런 시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특별시 행정경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도시적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가정성이 많이 돼갔겠죠. 도시적 분포가 어떻습니까?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에워싸고 있는 것이 관리적이 조금, 그 외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별시나 광역시는 이런 형태로 지정되고. 자, 시나 군, 특히 군적에 가면은, 자, 군의 행정경계가 이렇다. 자, 군 소재지는 도시적 조그마한 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분포가 어떻습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군지에 가면은 군 소지까지, 자, 여기에 이 거리가 가보면 논이나 밭이나 산을 지나지나 가지요. 예, 도시적 형성이 작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는 도시적 분포가 어떻습니까?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큰 곳은 어디입니까? 면적이 제일 큰 곳. 서울특별시가 면적이 제일 큽니까? 울산광역시가 면적이 제일 큽니까?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 중에서 면적이 제일 큰 곳은 1위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이에요. 인천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 2등이 어디에? 울산광역시. 그럼 3등은 대구광역시. 4등이 부산광역시. 5등이 서울특별시.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이번에 김포라든지 저쪽에 서울의 외곽지역의 군적을 서울시에 편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면적이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커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특별시가 면적이 울산광역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는 어딜까요? 제일 면적이 제일 큰 시. 그냥 일시 중에 제일 안동시가 제일 큽니다. 안동시는 서울특별시의 2배 크기예요. 면적이. 그럼 우리나라 단일화 행정구의 제일 큰 곳이 어딜까요? 제일 큰 곳. 홍천군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얼마나 컸냐? 서울특별시의 면적의 3배. 홍천군 면적. 예. 자, 그래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도시적 분포가 어떻다? 크고, 시군지역은 갈수록 도시적 분포가 어떻습니까? 작아져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합니다. 자, 그 밑에 농림지역 보시고,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의한 줄칩니다. 농업진흥지역. 자,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자, 줄칩니다. 보전산지 등 그렇게 줄치고, 농림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죠. 48%가 지정돼요. 절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어딨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자, 국가 식량 생산의 중요한 농지예요. 그래서 옆에다 써서요. 농업진흥지역은 평야라고 씁니다. 김해 평야, 나주 평야, 호남 평야 같은 평야 있죠. 여기 농업진흥지역이고, 자 그리고 보전산지,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산지예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떤 산이냐, 뭐 지리산, 뭐 설악산, 태백산 이런 큰 산뿐만 아니라 울산 주변에 산림 상태가 좋은 산까지 전부 다 무슨 산지다? 보전산지예요. 예. 여기는 전부 다 뭐 정한다? 농림지역을 정한다. 자, 6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할 때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되고, 수자원은 물에 관한 자원이에요. 물에 관한 자원은 어디 있습니까? 강. 우리나라 낙동강, 뭐 건강 이런 강 있죠. 강 주변에 이게 지정돼요. 그다음 생태계, 상수원 이런 것도 지정되고, 국가유산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유산이 뭡니까? 문화재 같은 거. 자,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되고, 수산자원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 같은 거 있죠. 그걸 보육상에서 지정됩니다. 바다에도 이게 지정돼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여러분 시험에 이 종류, 지정 목적은 잘 안 묻습니다. 안 묻으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용도지역이 반복되어 옵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의 이 종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종류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동영상 보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고 엄청 강조를 하던데, 이래 외라죠. 도간농자, 주상공로, 전일준, 중일유건,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외우라고 하는데 그런 강의는 엉터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저거 안 나와요. 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3번의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원칙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하면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다 지정 변경할 때 어떤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번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는 3, 4월 달에 가서 볼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찾았습니까? 자, 요거예요.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 안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 자, 용도, 종류, 건별, 용역률의 무슨 기준? 일반 기준이 법령에 정해놨다 그랬죠. 여기에 맞게끔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배우느냐? 용도지역이 정되면은 그 용도지역마다 다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한 이 기준을 공부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원칙에 박스는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놨죠. 그게 법령이다 이때. 법령에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건축 제한을 정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제한에 의합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되고, 2번, 3번은 버리시고 안 읽어도 돼요. 양관리문에 건축 제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역률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용도지역이 정됐을 때 건축물 용도, 종류 이걸 어떻게 정해놨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책에 표해 보시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종 전용 주거지 안에 자, 지정된 곳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거기에 정한 그 표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기 세부적으로 총 종류가 몇 가지랬어요? 21가지. 그러면은 21가지 용도 지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정한 표가 이 표가 총 몇 가지다? 21개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자, 어디까지 이 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221 그 81쪽, 82쪽까지 들어가 있죠. 자, 이 표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맞출 자신 있습니까? 외울 자신 있어요? 그 공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못 외웁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 사람이? 예. 자, 그래서 34회 시험에는 이걸 안 냈어요. 33회 내고 그럼 35회 또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틀리세요. 맞출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문제다 딱 싶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장에 가서 그냥 넘어가야 되죠. 읽지도 말고. 읽는다고 맞춰집니까? 안 맞춰집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자, 그만큼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 표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작해서 줍니다. 그걸 펴놓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표는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거기에 일종 전용 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 거기에 66쪽에 보시면은 그 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 드립니다. 자, 왼쪽 칸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서세요. 전국 공통이라 쓰면 돼요. 자, 전국에 어디에 있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왼쪽 표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부분은 전국 어디든 다 똑같이 들어가죠. 여기는 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자, 오른쪽 칸은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옆에다 씁니다. 지역마다 다름이라고 썼어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 그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그 지역마다 다르다는 그 조례가 정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 표를 펴놓고 자, 해당 지자체에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전화를 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걸 듣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는 다 뛰어넘었어요. 어차피 맞추기 힘들고 자,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2쪽에 가면은 이번에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게 방금 종류는 어떻게 정해졌다라는 걸 알았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7, 8은 일단 그대로 두세요. 예.